장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거지 같은 옷차림으로 기웃거리긴 왜 기웃거려? 당장 나가. 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보면 몰라. 여긴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라고. 더군다나 그렇게 후줄근한 차림으로 들어오는 손님은 본 적도 없고 팔 생각도 없어. 죄송합니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난 몰라. 빨리 안 꺼져. 보안요원이라도 불러서 당장 내보낼 테니까.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웅성거리며 돌아보았다. 노점이 즐비한 길 한가운데 한 스포츠용품 가판대 앞에서 가판 주인이 벌컥 화를 내고 있었다. 마른 체구에 눈이 날카로운 중년 남자였고 그 앞에는 후드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잠시 운동화들을 구경하던 청년이 잔뜩 당황한 기색으로 서 있었다. 청년의 얼굴을 직접 보긴 어려웠지만 주변 몇몇 사람들은 왠지 익숙한 느낌을 받았다. 아저씨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옷차림이 어떻든 손님이잖아요. 손님, 이런 장난 같은 차림새가 무슨 손님이야. 내 제품값도 안 치를 것 같은 사람한테 팔 물건 없어. 제가 돈이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냥 운동화를 살까 해서 돈 있으면 옷부터 새로 사고 와. 여기 있는 브랜드가 얼마나 고급인지 알아? 모르면 가. 노점 주인이 목소리를 더 높이자 청년은 점차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이들이 하나둘씩 휴대폰을 꺼내들기 시작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 사람 혹시 손흥민 아니야?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그 눈매가 딱 말도 안 돼. 손흥민이 왜 여기 와? 설마 아니 모자 밑으로 살짝 보이는데 정말 손흥민 같은데? 그러나 노점 주인은 그런 분위기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듯했다. 그는 여전히 무례한 태도를 이어갔다. 경기장 근처라 해서 아무나 들어와서 힐끗거리지 말라고. 여긴 제대로 된 돈과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오는 곳이야. 아저씨 죄송한데 사실은 닥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옷차림부터 마음에 안 드니까 어서 나가라고. 사람들은 언성을 높이는 노점 주인과 청년 사이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더욱 가까이 다가섰다. 길가의 소음이 일순 잦아드는 듯 모두가 그 둘에게 집중하고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저분 제대로 봉변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저 사장님 원래 저렇게 예민했나? 나도 몇 번 지나가면서 봤지만 말이 과격하긴 해도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았어.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폭발적이지? 혹시 옆 가게 사장님들이랑 경쟁이 심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모양이야. 요즘엔 손님도 줄고. 그래도 저건 너무하지. 그런데 아까부터 저 청년이 영낯이 익은데 혹시 진짜 손흥민이면 어떡해? 그럴 리가. 당장 옆에 운동화 매장도 많은데 왜 여길 와? 그래도 혹시 모르니 계속 지켜보자. 길 건너편에서 한 중년 여성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면서 웅성웅성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동영상 찍어두세요. 이런 부당한 대우는 고발해야 해요. 게다가 저 사람 정말 손흥민 같아요. 와, 만약 진짜 손흥민이면 뉴스 엄청 나겠는데. 그건 그렇고 설령 일반인이어도 저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건 말이 안 되지. 맞아요. 이런 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옆에 있던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친구에게 속삭였다. 나 이거 찍어서 SNS에 올릴까? 요즘 이런 거 올라가면 바로 퍼지잖아. 근데 혹시 잘못되면 어떡해? 아직 정확히 모르잖아. 손흥민인지도 확실치 않고. 그래도 사장님 태도가 너무 무례하잖아. 증거로 남겨두는 게 나을 것 같아. 분위기는 이미 가판대 앞에 몰려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가판 주인도 자꾸 스마트폰을 드는 사람들을 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계속 소리를 질렀다. 찍지 마. 허락 없이 찍는 게 어딨어. 이거 초상권 침해야.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더 주목받아요. 차라리 진정하시고 손님이 뭘 원하는지 들어보세요. 손님? 내가 손님 대접을 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라니까. 그때 청년이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 사실은 제가 지금 경기가 끝나고 잠깐 들른 거예요. 축구화를 보러 왔습.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경기가 끝났다고? 설마 축구 선수라도 돼? 그러니까 옷차림이 저게 뭔데? 어디 하부 리그라도 뛰는 건가? 아니요, 저는 그냥. 청년은 어쩐지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모자 아래서 땀방울이 미묘하게 보였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다. 에이,
저건 진짜 손흥민 아니야. 목소리도 그렇고 체격도 비슷한데 봐봐 인터넷에서 본 사진이랑 비슷해.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맞아. 오늘 국가대표 친선 경기였잖아. 경기가 오후에 끝났으니까 지금 시간이 딱 맞을지도. 낯빛이 변해가는 노점 주인 쪽을 힐끔 보며 군중 속에서 일부가 슬슬 앞쪽으로 다가갔다. 저기 손님, 아니 혹시 손흥민 선수 맞으신가요? 네, 네, 사실입니다. 헉, 진짜였어? 설마 이게 말이 돼? 가판 주인은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에 당황한 듯 잠시 굳어 있었다. 그러다 곧 분을 사귀지 못하고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하, 손흥민이면 다야? 옷차림이 저게 뭔데 그래도 유명인이라면 더 고급스럽게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여기 명품 운동화 파는 집이야. 마음에 안 들어. 그건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거죠. 꼭 비싼 옷을 입어야만 축구화를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흥, 네가 아무리 유명해도 내 가게의 규칙은 내가 정해. 마음에 안 들면 나가. 청년. 아니 손흥민은 한숨을 쉬듯 작게 웃었다. 주변에서 점점 더 많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사장님, 지금 손님이 사려고 한다잖아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유명 인사면 뭐해? 옷차림이 형편없으면 나도 팔 의향이 없어. 그러니까 옷차림이 왜 문제인지 말씀 좀 해주세. 다 똑같이 소비자인데. 누가 뭐래? 내 가게에선 고급스럽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한테만 파는 거라고. 사람들의 탄식이 이어졌고 누군가는 크게 외쳤다. 이게 말이 되나? 패션 감각이 어쨌든 돈을 내고 사겠다는 손님인데 게다가 이분이 손흥민이면 세계적인 축구 스타잖아요. 어디 가서도 환영받을 사람을 왜 여기서만. 노점 주인의 얼굴은 점점 상기되어 가더니 마치 더는 후퇴가 불가능하다는 듯 고집스러운 태도를 고수했다. 사장님, 혹시 저를 몰라보셨던 거면 이해합니. 제가 너무 평범하게 입고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본색 드러내는 거야? 너 손흥민이니까 내가 당연히 물건을 팔아야 해. 그런 생각이면 당장 꺼져. 아니요, 전 단지 사장님이 저한테 옷차림으로 뭐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서운했을 뿐이에요. 서운? 웃기시네? 다른 데 가서 사면 될 거 아냐? 그네, 사실 그래도 되긴 하죠. 하지만 저는 그냥 사장님이 보여주시는 태도가 다른 손님들에게도 똑같을까 봐 걱정됐어요. 뭐? 손흥민의 말에 노점 주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순간 숙연해졌다. 그가 굳은 표정으로 다시 소리치려 했지만 그 타이밍에 주변에서 작게 탄식이 터져 나왔다. 정말 심하다. 옷차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나. 유명인이든 아니든 너무 무례하네. 이 사람 장사 오래 못하겠는데. 그러자 노점 주인은 더 크게 언성을 높였다. 닥쳐. 다들 사진이고 영상이고 찍지 마. 내가 이런 옷 입은 사람한테 무슨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데? 저 사람 유명인이라고 해도 난 상관없어. 사장님 진정하세. 이러다가 나중에 큰 문제 되실 수도 있어요. 시끄러워. 보안 요원. 저 손흥민이건 뭐건 당장 끌어내. 내 가게에서 나가라고. 마침 노점 근처를 지나던 보안 요원이 상황이 급박하다는 걸 알고 달려왔다. 무슨 일입니까? 이 사람이 내 허락도 없이 가게에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어. 쫓아내. 잠깐만요. 손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는데요. 잘못 같은 건 몰라.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라니까. 보안 요원은 난처한 얼굴로 손흥민을 쳐다보았다.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손흥민 선수다 라며 술렁거리고 있었고 촬영 중인 휴대폰도 여러 대였다. 보안 요원이 머뭇거리자 사장님은 더욱 화를 냈다. 빨리 내보내라고. 저런 초라한 차림새로 여길 어슬렁거리는 게 내 기분을 상하게 해. 사장님, 그건 좀 뭐가 좀이야. 내 가게에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순간 손흥민이 부드럽게 보안 요원에게 말했다. 괜찮습. 크게 소란 일으키고 싶지 않으니 잠시 저쪽으로 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 손님, 일단 이동하시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의 인파를 해치고 한쪽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구경꾼들도 따라가려 했지만 보안 요원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세.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사장님 좀 진정하세. 보안 요원까지 부를 필요가 있나요? 필요하니까 불렀지. 난 제 가게에 대한 이미지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 이미지를 망치고 있는 건 사장님 자신인 것 같은데요? 뭐,
감히. 노점 주인은 한껏 격양된 목소리로 돌아섰지만 이미 사람들의 눈길이 곱지 않았다. 몇몇이 조용히 수군거렸다. 유명인이고 뭐고 가네. 이건 진짜 장사하는 태도가 아니네. 저 가게 망신 다 시키고 있잖아. 안 그래도 손님도 없다고 하더니 이제 완전히 소문 퍼지겠어. 이때 손흥민이 다시 돌아와서 가게 앞으로 섰다. 사람들은 그를 중심으로 둥글게 원을 만들었다. 사장님, 저한테 화가 나신 이유가 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가 내 기분 나쁘게 했잖아. 옷차림도 보잘것없고 유명하다고 해서 괜히 잘난 척할 것 같아서 난 그런 게 싫다고. 제가 잘난 척을 했나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내 꼴이 마음에 안 든다고. 축구 선수면 축구 선수답게 멋지게 차려입고 다녀야지. 남들 시선도 좀 생각하고 말이야. 손흥민은 자신을 가리키며 작게 웃었다. 사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편한 옷을 좋아합니. 뛰어나가는 축구장 위에서는 유니폼을 입지만 그 외 시간에는 누구나 편안한 차림을 할 수 있어요. 옷차림이라는 건 개인의 스타일이잖아요. 남들 눈살 찌푸리는 스타일이면 어쩔 건데. 그건 보는 사람마다 다르죠. 그리고 실제로 사장님 가게에 있는 축구화를 정말 보고 싶어서 온 거였어요. 워낙 이 근처에서 유명하다고 들어서 내 가게가 유명한 건 알겠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대답하면서 뭘 얻어가려고. 얻어가려는 건 없습. 그냥 이 상황이 좀 안타까워서요. 손흥민의 차분한 말투에 사장님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했다. 그러나 그는 금세 또 목소리를 높였다. 안타까워? 그래, 안타까운 거 맞아. 난 요즘 장사가 안 돼서 다 안타깝다고? 장사가 안 되는 게 옷차림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손님 퀄리티가 중요하지. 내 가게에서 비싼 물건 파는데 아무나 들어오면 이미지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좀 까다롭게 대하는 거야. 구경하던 사람 중 하나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나섰다. 사장님, 저도 가끔 축구화나 운동용품 사러 오는데요. 이렇게 옷차림으로 사람을 재단하면 다신 여기 안 올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냥 편한 옷 입고 다니는데 그럼 사장님 가게 오면 무시당하겠네요? 그럼 다들 너무 편하게 입고 오면 가게 이미지가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이봐요. 다들 상황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군. 난 내 브랜드를 지키고 싶다고.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번엔 중년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이었다.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려면 고객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갖추셔야 하지 않을까요? 손흥민 선수 같은 세계적인 스타도 결국 한 명의 소비자예요. 그런 분께 무례하게 구는 건 오히려 가게 이미지를 더 망치는 길이에요. 사장님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불쾌하게 코를 찡그렸다. 남의 장사 방식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 맛에. 그리고 당신들은 이래서 장사를 모르지. 사장님,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데? 여기 가게. 옛날엔 꽤 유명한 편이었죠. 저도 어린 시절 이 길을 지나다니며 이 가판대를 본 적이 있어요. 특히 특이한 브랜드나 해외 한정판 운동화를 구비한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손님이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사람들 취향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 내가 뭘 어쨌다고. 사장님, 사실 몇 달 전에도 SNS에서 비슷한 논란이 있었어요. 사장님이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든다며 한 손님을 면박 준 뒤 쫓아냈다는 글이 퍼졌고 이미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그게 왜? 그 사람도 바지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더럽기 짝이 없었어. 설령 그렇다 해도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 뒤로 이미 나쁜 소문이 퍼져서 일부러 여기 피하는 사람도 꽤 많다는 걸 아시나요? 사장님은 다시 얼굴이 빨개졌다. 남이야 뭐라 하든 난 내 방식대로 장사하는 거야. 싫으면 안 사면 되지. 하지만 그 결과를 사장님이 감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손님이 줄어서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상관없어. 난 끝까지 내 방식을 지킬 거야. 손흥민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구경꾼들은 점점 더 많아져 있었다. 모두 저마다 분노 섞인 혹은 걱정 섞인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여러분 다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긴요, 사장님이 바뀌지 않으면 손님은 더 줄죠. 사장님이야말로 옷차림보다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해요. 이 사태
이미 영상으로 찍혔으니 SNS에 공유되면 큰 파문이 일어날 텐데요. 이 말을 듣자 사장님은 불안한 듯 표정을 일그러뜨렸다. 누가 함부로 영상 찍으래? 다 지워, 당장. 우리가 왜 지워요? 이건 공공장소고. 또 이렇게까지 무례한 행동을 하셨으면 많은 사람이 알 권리도 있죠. 그래, 네가 유명인이라고 이딴 식으로 나 협박하는 거냐? 협박이 아니라 저도 가게를 비방하려는 게 아닙니. 사장님이 대화를 통해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이죠. 손흥민의 부드러운 어조에도 사장님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목소리를 떨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난 잘못한 거 없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많은 사람이 목격한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내 가게, 내 방식이라고 했잖아. 이건 다 오해라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오해가 아닌데 진짜 융통성이 없네. 같은 말을 주고받았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가게 근처를 관할하는 관리사무소 측 직원이 뛰어왔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무슨 문제인가요? 여기서 소란이 심하다고 해서 달려왔습니다. 이 사장님이 손흥민 선수를 무례하게 대하며 쫓아내려 하고 있습.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든다고요. 손흥민 선수요. 직원은 깜짝 놀라 손흥민을 살폈다. 모자 아래 있는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그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손흥민 선수 맞으세요? 네. 맞습. 그냥 경기가 끝나고 잠시 들러서 운동화만 구경하려 했는데요. 이럴 어쩌나. 사장님 이런 식으로 손님을 배척하면 곤란합니. 특히나 여긴 공공장소에 인접한 노점 형태잖아요. 과도한 제지나 차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 공공장소 어쩌고 난 내 장사하는 거고 여기 임대료도 내가 낸다고. 하지만 임대 계약서에 따르면 특정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행위는 계약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차별이라니 차별이 아니라 옷차림이 형편없어서 안 된다고 했을 뿐이야. 그게 바로 외적인 이유로 판매를 거부하는 차별 행위가 됩니. 게다가 지금 SNS에 퍼지면 우리 관리사무소도 곤란해집니다. 사장님의 눈이 커졌다. 내가 이 정도로 길거리에서 장사해 오는 동안 그런 법 조항이 있는지는 몰랐다고.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할 겁니. 그리고 지금 이 사태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지셨고 영상 자료도 남았어요. 혹시라도 법적 문제로 번지면 사장님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잠시 말을 잃고 얼굴에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기색이 스쳤다. 사람들은 거의 일제히 촬영을 계속하고 있었다. 몇몇은 실시간 방송까지 하고 있는 듯. 지금 실시간이야. 시청자들이 벌써 1000명이 넘었어. 하고 속삭이기도 했다. 사장님은 눈을 부릅뜨고 손흥민을 노려봤다. 이봐, 넌 유명인이라서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나를 몰아붙이고 SNS에 퍼뜨려서 망신 주겠지? 결국엔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장사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유감입니. 저는 단지 사장님이 다른 방식으로 장사하셔도 될 텐데 왜 옷차림을 이유로 사람을 몰아내시는지 이해가 안 될 뿐이에요. 모르겠고 난 이제 더 말하기 싫어. 다 꺼져. 운동화 사겠다고? 안 팔아. 네, 알겠습. 저도 억지로 사장님한테 물건을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손흥민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사장님 저 그냥 가겠습. 하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웃기네. 부탁. 뭔데? 앞으로 오시는 손님들에게 옷차림이나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 어디까지나 구매 능력이 있고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환영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스타일이든 존중받아야 하잖아요. 헛소리 마. 그는 노골적으로 거부했다. 그러면서 가게 뒤쪽에 쌓아둔 박스들을 정리하는 신용을 하며 고의적으로 손흥민에게 등을 돌렸다.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 중 몇 명이 눈살을 찌푸렸다. 순간 하나둘씩 가게를 떠날 움직임을 보이며 중얼거렸다. 더 이상 볼 것도 없네. 이 사장님은 전혀 바뀔 마음이 없어 보이네. 그래도 손흥민 선수 참 인내심 대단하다. 저 정도면 화내도 이상하지 않은데. 진짜 속상하겠다. 세계적인 스타가 왔는데 저딴 대우라니. 오늘 여기 분위기 완전히 뒤집어질 듯. SNS에 퍼지면 사장님 가게 망할 텐데. 어딘가에서 기자인 듯 보이는 사람이 다가왔다. 배지를 달고 마이크를 들고 있었다. 손흥민 선수,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 네. 그런데 너무 공식적인 인터뷰보다는 그냥 짧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괜찮습. 혹시 방금 이 상황에 대해 간단히 코멘트해 주실 수 있나요? 손흥민은 군중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뭐 거창하게 이야기할 건 없어요. 다만 어떤 사람이든지 옷차림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 저도 경기장 밖에서는 최대한 편하게 입고 싶고 그게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모든 분들도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을 텐데 그걸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봐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 혹시 이 사태가 온라인으로 확산될 것 같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이 상황이 확산된다고 해서 제게 이득이 되진 않아요. 저도 무언가를 폭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다만 일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존중하며 살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성숙한 태도에 박수를 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사장님은 자꾸만 고집을 부리며 인터뷰? 웃기고 있네. 다들 꺼져. 라며 냉정하게 외면했다. 그때 관리사무소 직원이 한숨을 내쉬며 나섰다. 사장님, 이대로 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 저희도 곤란해지고요. 계약서 상으로도 특정 고객에 대한 과도한 모욕이나 차별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내 물건 내가 판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만약 오늘 이 일을 계기로 민원이 접수되면 사장님 노점 운영에 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재? 누가? 당신들이 뭔데? 이 길 전체가 구청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곳이고 저희가 그 관리를 위탁받아 맡고 있습.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고 민원도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고치지 않으시니 이번에 상황이 커지면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카메라를 든 이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려 있었다. 그렇다고 내가 무릎이라도 꿇으란 말이야? 말도 안 돼. 사장님이 어떻게 하시든 자유지만 적어도 사과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손님에게 심한 모욕을 주셨으니까요. 직원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장님은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왜 사과를 해? 저 사람이 뭘 잘했다고 내가 역차별 당하는 거지? 사장님,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분위기는 더 험악해졌고 이제는 분노가 사장님을 향하고 있었다. 누군가 크게 외쳤다. 사장님,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이건 좋은 기회예요. 손흥민 선수가 좋게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다행히 손흥민 선수가 화내지 않고 대화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고집 부리면 손님 다 잃죠. 이러다 정말 계약 취소당하시면 앞으로 장사도 못하실지도 몰라요. 그 말에 사장님은 눈을 질끈 감았다. 어깨가 가쁘게 들썩였고 손을 움켜쥔 채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결국 위기감이 극도로 고조되는 순간 사장님이 갑자기 박스를 탕 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더는 버틸 수 없다는 듯 작게 말했다. 그래, 내가 좀 과했다. 네? 좀 과했다고? 그리고 손흥민 씨, 미안하다고. 주변이 잠시 고요해졌다가 일순 놀라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탄성이 퍼졌다. 사장님은 여전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한결 낮아져 있었다. 제가 들어오자마자 이상하게 화부터 냈던 건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그랬어요, 사실. 잘 팔리면 이런 식으로까지 예민해지지는 않았을 텐데 사장님 마음이 힘드셨던 건 이해합니 하지만 사람에게 무례하게 구는 건 이유가 될 수 없잖아요. 맞아. 나도 알아. 근데 이게 잘 안 고쳐져. 한번 이렇게 쌓인 반감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거든.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내뱉었다. 그래도 그렇지. 너한테 한 말들 옷차림 운운하면서 무시했던 거. 진심으로 사과한다. 사장님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 전 이해합니.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 상대 입장을 잘 모르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손흥민의 말투는 여전히 따뜻했다. 사장님은 그 태도에 처음으로 진짜 당황하는 것처럼 보였다. 손흥민 씨, 내가 뭐라더라. 옷차림이 초라하니 뭐니. 사실 내가 저렇게까지 무례하게는 처음인데 장사 안 되니까 점점 예민해져서
그런데 마침 딱 네가 들어와서 네, 이해해요.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손님들한테 더 친절하면 좋지 않을까요? 사장님 가게가 원래 매력이 많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아, 그러긴 해야 하는데 참 쉽지 않네. 주변에서 사람들이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이렇게 사과하셨으니 오늘을 기점으로 좀 달라지면 되죠. 아직 기회는 많아요. 그래요, 사장님. 우리가 괜히 악의적으로 가게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처럼 희귀한 축구화와 운동용품을 잘 구비해 놓고 서비스도 좋아지면 분명 다시 손님 몰릴 거예요. 사장님은 입술을 앙 다물더니 마침내 체념한 듯 한숨을 쉰 후 말을 이었다. 그래, 그래야겠지. 나도 알지만 미련하게 감정을 주체 못했어. 그 모습을 지켜보던 관리사무소 직원이 다가왔다. 사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하신 것, 그리고 앞으로는 더 친절하게 운영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다면 저희도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율해 보겠습. 실수는 누구든 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그러겠다고 약속하마. 대신 나 좀 도와줘. 어떻게 하면 다시 장사가 될까? 먼저 매장을 찾는 모든 분을 편견 없이 대하셔야겠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처럼 의외로 평범한 옷차림으로 다니시는 분도 많아요. 이 근처는 경기장이랑 가까우니 언제 어떤 유명인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바보 같은 짓 했네. 어차피 옷차림이 어떻든 돈 내고 물건 사러 오는 사람이면 누구나 똑같은 손님이지. 미안하다. 다시 한번. 사장님은 손흥민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였다. 그러자 주변에서도 조용한 박수가 흘러나왔다. 와, 드디어 마음이 풀린 건가. 다행이다. 이렇게 마무리되면 좋지. 손흥민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사장님에게 다가갔다. 사장님, 저도 개인적으로 사장님 가게 상품들이 궁금했어요. 혹시 이제라도 한번 둘러봐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내가 아까는 못되게 굴었지만 원하는 운동화 있으면 보여줄게. 감사합니. 그럼 천천히 볼게요. 주변 사람들은 조금 뒤로 물러서면서도 여전히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다. 사장님은 어색하지만 그동안 감춰둔 자랑거리인 한정판 축구화나 특별 수입 운동화를 하나둘 꺼내 보이기 시작했다. 이거는 해외에서만 발매된 모델인데 내가 어렵게 들여왔어. 아직 국내에는 몇 켤레 없을걸? 오, 정말 귀한 제품이네요. 제가 발볼이 좀 넓은 편인데 사이즈가 맞을까요? 한번 신어보겠어. 여기서 바로 신어봐도 돼. 사장님은 조금 전에 그 날선 태도와 달리 이제는 친절하고 자세하게 제품 특징을 설명해 주었다. 오, 이 운동화 느낌 좋아요. 트랙에서 달릴 때도 안정감이 있을 것 같네요. 그렇지. 참, 내가 괜히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고 미안하다. 괜찮습.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진심 어린 모습을 보여주시면 분명 손님들이 다시 찾아올 거예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고마워. 손님, 아니 손흥민 선수. 손흥민은 가볍게 웃었다. 손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경기장 안에선 선수지만 일상에선 저도 그냥 한 사람이고 취향도 다양한 보통의 소비자니까요. 사람들은 이제 더는 싸늘한 시선이 아니라 사장님의 태도 변화를 응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어떤 이들은 잘 풀려서 다행이다. 라며 밝게 웃었고 누군가는 휴대폰 방송을 종료하며 사장님이 드디어 깨달으신 것 같다. 고 말했다. 그때 관리사무소 직원이 가게 앞쪽에 서서 짧은 안내방송처럼 이야기했다. 지금 이 노점에서의 소라는 일단락되었습. 사장님께서 고객에게 사과하셨고 앞으로는 어떤 옷차림이든 차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 제가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 재발 방지에 협조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아두겠습니다. 주변에서 작은 박수가 일어났다. 사장님은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고개를 숙였지만 나름 다짐하는 표정이었다. 사장님, 저도 언젠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는 더 활기 넘치는 가게가 되어 있길 기대합니다. 그래, 꼭 그렇게 하마. 그리고 마음에 드는 운동화 있으면 가져가. 값은 내가 좀 깎아줄게. 아, 괜찮아요. 제대로 된 값을 지불할게요. 그리고 저보다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께 할인이나 지원을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 그렇지.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이어서 손흥민은 사장님에게 작게 말했다.
지금 사회관계망으로 엄청나게 영상이 퍼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언론에도 나올 수 있는데 사장님이 앞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그게 오히려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습. 스타일은 각자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니까요. 하,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지 뭐. 그래, 나도 앞으로 노력해 볼게. 사장님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숙였다 들면서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함이 어려운 결정이셨을 텐데 이렇게 마음을 바꿔주셔서 정말 기쁘네요. 손흥민은 부드럽게 웃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군중 중 몇몇 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관리사무소 직원과 사장님, 그리고 손흥민은 간단히 공식화된 절차를 마쳤다. 직원이 종이를 내밀었다. 사장님, 여기 서약서에 서명 부탁드립니? 오늘부터 어떠한 이유로도 손님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알았어. 사장님은 펜을 들고 서약서에 사인을 했다.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장님은 이제 좀 진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많이 실수했고 심한 말도 했어요. 죄송합니. 앞으로는 좀 더 친절하고 열심히 장사하겠습니다. 주변에서 환호 섞인 박수 소리가 났다. 사장님, 화이팅! 이제야 제대로 장사를 시작하시려나 보네요. 저도 다음에 올게요. 마음 고쳐 먹으셨다니 기대하겠습니다. 그는 쑥스러운지 작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손흥민은 조용히 군중에게 손을 흔들고 살짝 허리 숙여 인사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요. 다들 더 즐겁고 편하게 쇼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저 사인 좀... 저도 사진 한 장만 부탁드려요. 악수만 해주세요. 그를 알아본 팬들이 몰려들자 손흥민은 웃으며 잠시 팬 서비스에 응했다. 사장님도 멀찍이 그 장면을 지켜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다. 저 사람 진짜 월드스타가 맞긴 하네. 장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분노와 긴장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화해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곳곳에서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래도 마무리가 잘 돼서 정말 다행이다. 사장님이 이렇게 사과하고 변화한다면 손님들한테도 좋은 일이지. 손흥민 선수는 확실히 인성이 괜찮은 분이야. 아까도 화를 내지 않고 대화로 풀려고 했잖아. 어느새 기자들도 사장님에게 짤막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사장님, 오늘 일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깨달음이라 그냥 옷가림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뭐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걸 다시 느꼈어. 그리고 유명인이든 아니든 내가 장사를 하는 이상 손님에 대해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것도 다시금 알았지. 그러면 혹시 앞으로 가게 운영 방침에 변화가 있을까요? 이제는 옷차림도 나이도 국적도 아무것도 안 따질 거야. 그냥 내 가게를 찾아주는 모든 분들께 정중히 응대하고 좋은 상품만 보여주면 그게 답 아니겠어? 멋진 답변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모두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 지었다. 조금 뒤 손흥민이 다시 사장님에게 다가갔다. 사장님, 저 이 운동화 한 켤레 구입하고 갈게요. 가격은 정상가로 주세요. 아니, 내가 할인을... 괜찮아요. 사장님도 장사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거 정말 귀한 제품이라면서요. 충분히 그 가치가 있죠. 그래, 고맙다. 사장님은 운동화를 곱게 박스에 담아 건넸다. 그러면서 작게 덧붙였다. 정말 미안했고 또 고맙고 꼭 좋은 경기도 보여주고 나중에 또 놀러와. 그럼요,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사장님도 건강하시고 가게 잘 되길 바랄게요.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고 손흥민은 한 번 더 모자를 살짝 들어 인사한 뒤 군중 사이를 지나 자리를 떠났다. 시간이 흘러 사장님이 조금은 상기된 표정으로 가게 주변을 정리하고 있을 때 한 무리의 젊은 손님들이 다가왔다. 사장님, 여기 혹시 축구화 좀 볼 수 있을까요? 어? 그래, 그럼. 어떤 디자인 좋아해? 사장님, 우리 그냥 편한 옷 입고 와서 그렇지. 그래도 살 의향 있어요. 하하, 그런 거 신경 안 써. 편하게 둘러봐. 젊은 손님들은 웃으며 들어와 이것저것 물건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사장님은 여전히 쑥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최대한 친절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떤 아주머니가 옆에 서서 중얼거렸다. 참, 아까까진 대체 왜 그랬나 몰라. 그래도 이렇게 변하니까 보기 좋네.
며칠 뒤 SNS와 뉴스 기사에는 손흥민 무례한 가게 사장과의 갈등 현장 포착. 하지만 따뜻한 대화로 화해 성공 같은 제목이 올라왔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고 사람들은 손흥민의 침착하고 성숙한 태도에 감탄했다. 동시에 가게 사장님의 차별적 태도를 비난했지만 마지막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화하려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가게는 역설적이게도 관심이 크게 쏠렸다. 많은 이들이 사장님이 달라졌다라며 후기를 올렸고 실제로 가게 분위기도 달라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장님도 거친 말투는 여전했지만 편견 없이 손님을 맞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어느 늦은 오후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찰나 사장님은 깊은 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다. 휴, 오늘은 손님이 꽤 많이 왔네. 드디어 장사가 좀 풀리려나? 그는 지난날 했던 무례한 행동들을 떠올리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리고 다시금 다짐했다. 역시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였어. 유명인이든 아니든 다 똑같은 사람인데. 잠시 후 휴대폰을 켜서 뉴스를 보니 손흥민이 한 인터뷰에서 저는 아직도 길에서 만나는 분들과 자유롭게 인사를 나누고 싶어요. 옷차림은 제게 편안함과 실용성이 가장 중요합니. 스타일은 각자 자기 표현 방식이죠. 라고 말한 영상을 발견했다. 사장님은 조용히 그 영상을 보며 미소 지었다. 맞아. 스타일은 개인의 선택이지. 한편 손흥민은 자신이 좋아하는 편안한 후드티에 모자를 쓰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며 훈련장에 있었다. 스태프가 다가와서 농담 반 장난 반으로 물었다. 최근에 그 사건으로 시끌시끌하던데 별로 기분 안 나빴어요? 뭐 처음엔 좀 당황했죠. 그래도 사장님이 결국 변하셨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하게 됐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역시 손흥민 선수라니까. 안 그래도 내가 항상 후드티 좋아한다고 좀 꾸미고 다니라고 했더니 이번 사건으로 더 이미지가 좋아졌네. 하하, 저는 항상 있는 그대로가 좋아서요. 편하게 입고 싶은 사람 마음이니까 그게 제 스타일이죠. 곁에서 듣던 다른 스태프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맞아요. 그게 제일 자연스럽죠. 그리고 그런 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손흥민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긁적였다. 하하, 부끄럽네요. 그냥 앞으로도 축구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 사장님의 가게에는 새로운 공지가 붙었다. 모든 손님을 환영합니. 스타일은 자유, 스포츠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오세요. 라는 문구였다. 새로운 시도처럼 보였다. 사장님은 가게 한편에 무료 수선 코너도 마련했다. 돈이 좀 없어서 해드리긴 어렵지만 운동화 끈 조절이나 간단한 세척은 서비스로 해드려요 라고 손님들에게 말하곤 했다. 저기 사장님, 옛날엔 불친절하시다고 들어서 걱정했는데 전혀 아니시네요. 하하, 예전엔 나도 잘못된 고집이 좀 있었지. 이제는 많이 배웠어.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이 점점 늘어갔다. 혹시나 불안했던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요즘 거기 가게에서 불만이 거의 안 올라온다고 만족해했다. 한 달 뒤쯤 사장님은 아르바이트생을 새로 고용해 가게를 확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사이에 가게를 다시 찾은 몇몇 손님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사장님, 이거 저한테 잘 어울릴까요? 옷차림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 네가 편해야 되지 않겠어? 이 축구화는 쿠션감이 좋아서 오래 뛰기도 괜찮을 거야. 사장님의 말투는 아직 퉁명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배려가 전과 확연히 달라졌다는 걸 누구나 느낄 수 있었다. 어이구, 사장님 멋있어지셨어요. 그분 손흥민 선수 덕분이기도 하겠죠. 글쎄, 처음엔 그게 정말 싫었지만 이젠 감사하게 생각해. 스타일은 각자의 자유라는 말, 나에게도 적용되더라고. 그는 한숨을 돌리며 지난날의 트라우마와 자존심을 떠올렸다. 나도 좀 힘들었을 때가 많았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한 거였어. 미련했지. 이제 더 잘해보려고. 그리고 어느 늦은 밤 사장님이 정리 중일 때 다시 한번 언론사에서 전화가 왔다. 사장님, 그날 사건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다. 며칠 뒤 짧은 인터뷰 기사에 사장님의 이야기가 실렸다. 나는 한때 옷차림을 이유로 손님을 배척했던 장본인이지만 이제는 누구든 자유롭게 찾아와 주길 바란다.
그 계기를 만들어준 손흥민 선수에게 정말 감사하다. 그분 덕분에 제대로 된 장사꾼의 마음가짐을 배웠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은 댓글로 여러 반응을 남겼지만 대체로 사장님의 진정성 있는 변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렇게 사장님은 이전보다 훨씬 열린 마음으로 고객들을 맞이했고 조금씩이나마 매출도 오르기 시작했다. 가끔은 손흥민에게 한 번 더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 매장을 찾을 때마다 혹시 그가 또 올까 해서 희망 섞인 눈길로 길거리를 바라보기도 했다. 언젠간 다시 오겠지. 그때는 내가 진짜 반갑게 맞아줄 거야. 비록 현실적으로 바쁜 손흥민이 쉽게 찾아오진 않았지만 사장님은 이미 결심했다. 이제 누구를 만나도 절대 옷차림이나 외양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편안하게 대화하고 추천해주겠다고. 한편 손흥민은 다음 시즌을 위해 훈련에 매진하면서도 틈틈이 봉사활동과 팬미팅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번 일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다. 옷차림이나 스타일은 개인의 자유임니 사실 축구 선수도 경기장 밖에서는 평범한 사람이죠. 어느 누가 어떤 스타일로 살아가든 그것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말은 많은 미디어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동시에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닌 마음가짐이라는 메시지를 다시금 되새기게 했다. 가게 사장님도. 그리고 그날 우연히 그 사건을 목격했던 이들도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작은 변화를 실천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겉모습만 보고 선입견을 가졌다면 이제는 조금 더 열린 눈으로 사람을 대하는 연습을 했다. SNS에서도 손흥민이 보여준 존중의 태도,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글이 퍼져나갔다. 그러다 보니 길거리 전체의 노점 상인들 사이에서도 이미지를 지키는 것보다 손님을 존중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어떤 상인들은 우리도 가끔 옷차림 보고 선입견을 가졌지, 반성해야겠다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결국 한 사람의 무례함이 작은 파문을 일으켰지만 그 파문이 맑은 물결로 바뀌어 돌아온 셈이었다. 사장님은 늦었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의 의지를 보였고 손흥민의 너그러운 대응 덕분에 많은 이들이 함께 반성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날 길거리에서 벌어진 사건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해프닝이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도 저렇게 편견 없이 살아야지라는 강렬한 깨달음이 되었다. 어느 저녁 사장님은 또 한 번 마감 후 정리를 하다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내 스타일도 바꿔볼까? 너무 경직된 복장 말고 편한 운동복도 입고. 그래, 사람들이 날 보면 뭐라고 할까? 하하, 그건 상관없지. 나도 내 멋대로 살 거야. 대신 손님들한테 친절을 베푸는 건 잊지 않고. 그는 작은 웃음을 흘리며 가게 셔터를 내렸다. 그로부터 며칠 뒤 다시 한번 가게에 활기가 돌았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찾아와 말했다. 사장님, 요즘 가게 평판이 좋아져서 다른 상인들도 많이들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더 잘 응대하냐고. 처음에 보여주신 태도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하하, 나도 아직 배울 게 많아. 그래도 노력 중이지. 좋은 모습 계속 유지해 주세. 혹시 또 문제 생기면 이번에는 사장님이 앞장서서 해결해 주실 거죠? 그럼 이제 다른 사람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일 없게 만들 거야. 최소한 내 앞에서 그런 일은 용납 못해. 주변에 있던 상인들이 웃으며 환호성을 질렀다. 역시 경험자가 다르네. 손흥민 선수한테 따끔히 배웠나 봐. 하하, 그래. 그 친구가 많은 걸 깨닫게 해주었어.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시작된 후 한 달 남짓 지났을 때 길거리 스포츠 용품 가판대는 예전에 비해 더 많은 손님으로 북적였다. 어떤 이들은 이야기 속 소문의 현장을 직접 보고 싶어 찾아오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진짜 좋은 상품이 있다라고 들려서 오기도 했다. 그리고 모두가 똑같이 말하곤 했다. 이 사장님 손님 맞이할 때 진짜 친절하고 열정적이야. 가끔 투덜거리긴 하는데 그래도 옛날과 달라. 맞아. 예전엔 옷차림도 트집 잡았다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던데? 그건 손흥민 선수가 와서 바꿔줬다고 하더라. 사장님은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하하, 뭘 그렇게 과장해. 내가 잘못했었고 이제 고친 것뿐이지. 그리고 걔도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야.
물론 대단한 선수지만 그도 마음이 따뜻한 거지. 그날 오후 사장님이 한가롭게 물건들을 정리할 때 불쑥 모자를 쓴 한 청년이 다가왔다.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익숙한 느낌이 물씬 풍겼다. 사장님은 놀랍게도 바로 눈치채고 반가운 목소리로 외쳤다. 이게 누구야? 손님. 하하, 잘 지내셨어요? 혹시 뭘 좀 새로 들여놓으셨을까 해서. 아, 물론이지. 여기 이 모델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마음껏 골라봐. 어디 불편한 건 없는지 다 얘기해주고. 두 사람은 한바구음을 주고받았다.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몇몇 다른 손님들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예전 영상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작은 가판대는 서로를 존중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손님, 이 제품은 최신형이야. 아, 아니면 저 뒤쪽 한정판 제품 볼래? 이거 내 사이즈도 구했어. 정말요, 마침 새 운동화가 필요했는데. 그럼 한번 신어볼게요. 편하게 신어봐. 불편한 데 있으면 말해. 사장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씩씩했고 가끔 퉁명스러운 말투가 튀어나왔지만 이제 그 속에는 진정한 환영의 마음이 깃들어 있었다. 손흥민은 평범한 후드티 차림으로도 스스럼 없이 가게를 둘러보았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미소를 지었다. 결국 스타일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사장님도 이제는 그걸 완전히 깨닫으셨네요. 그래 뭐 옷차림이라는 게 내 마음을 다 보여주는 건 아니니까. 두 사람의 대화는 이윽고 더 많은 이들에게 작은 깨달음을 전했다.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편한 차림으로 이곳을 찾더라도 사장님은 어제와 다름없는 따뜻한 말투로 맞아줄 것이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의 마음까지도 덮여줄 터였다. 사장님, 오늘도 즐겁게 장사하세요. 그래, 손님도 건강히 지내고 다음 경기에 골 넣으시면 또 사장님께 자랑하러 올게요. 하하, 좋아. 꼭 와라. 사장님과 손흥민이 밝게 웃으며 나누는 이 대화는 단순히 한 가게와 한 고객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한 젊은이는 살짝 웃으며 휴대폰 카메라를 껐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낄 게 있겠지. 우리 모두 옷차림이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의 휴대폰 화면에는 녹화 저장됨이라는 문구가 선명히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는 영상 업로드 버튼 옆에 손가락을 살짝 올려놓고 작게 미소 지었다. 좋아. 이 이야기를 SNS에 공유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야지. 그래야 이런 차별이 줄어들 테니까. 그리고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도 작은 희망을 전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존중과 배려의 가치가 다시 한번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누구나 편안한 차림으로도 당당하게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고 자신의 스타일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야말로 많은 이들이 바라는 더 나은 세상일 것이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만들어가요. 그리고 혹시 이런 유사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편견 없는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궁금하시다면 앞으로도 계속 관심 부탁드립니.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계속될 테니까요. 기클시크라스 내컴미시신